한 달 전 70대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에게 폭행을 당해서 뇌사 상태에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에 의지해서 오던 경비원은 지난 23일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폭력을 행사한 아파트 주민은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층간소음 문제가 폭행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는데요. 자, 사건 발생 한 달, 그 아파트를 다녀왔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 아파트 주민들은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대했어요. 저랑 굉장히 애아빠하고도 같이 막걸리 한 잔 먹기로 했는데. 그분이 좋아하는 게 한자 공부를 좋아해요. 글 쓰고 막 이래요. 그림도 안 보지만 서야 이래. 그래 그림들을 쭉. 70대 최 씨 할아버지가 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건 1년 남짓. 주민들과 깊은 정을 나누고 누구보다 성실했다는 게 주민들이 기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달 29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이 도저히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사실. 자, 새벽 1시 50분쯤입니다. 한 남성이 불 꺼진 경비실로 뛰어가더니 문을 열고 다짜고짜 폭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벽에 비친 그림자로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남성이 밖으로 나오고 폭행이 멈췄는가 싶었지만 또다시 발길질과 함께 폭행이 계속됩니다. 1분 남짓 지속된 폭행. 다시 밖으로 남성이 나오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3차례나 폭행을 한 뒤에야 남성은 자리를 떴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어있는 상태였어요. 집중적으로 손상을 입은 곳은 얼굴과 뇌 부분이었습니다. 대학병원 측에서 이제 아버님을 위한 어떤 의료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거의 뭐 수술도 진행이 안 됐었고, 그냥 단지 그냥 생명만 부지하고 간신히 있었는데.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맞닥뜨린 건 치료가 아닌 뇌사 판정. 그리고 지난 23일 갓 태어난 둘째 손자를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채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둘째가 태어나서 진짜 가족 사진을 찍자. 제가 항상 여기 아버님 때 보면 여기가 휑해갖고 여기다 하나 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가족 사진도 못 남겨놓고 내가 아버지를 보내드립니다. 유족들이 안타까워하는 건 또 있습니다. 앞서 남성이 떠난 지 4분 만에 경찰 순찰차가 이렇게 도착했는데요. 위급한 상황 속에서 신고를 한 건 바로 최 씨 할아버지였습니다. 아버님이 112에 그 급박한 상황에서 발신을 했고, 물론 통화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화기가 켜져 있는 상태로 약 11초 동안 전화기가 켜져 있었고, 그걸 의심했던 그 관제센터에서 위치 추적을 통해서 반경의 그 파출소에 신고를 했고. 하지만 이 경비원을 찾는 데까지는 무려 1시간 반이 걸렸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혹시나 그랬으면 아버지가 좀 희망이라도 있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좀 많이 안타깝죠. 그렇다면 폭력을 휘두른 남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3차례 폭행을 한 뒤 사라졌던 남성은 2시간 반이 지난 뒤 이렇게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더니 경찰들이 있던 경비실 쪽을 한동안 능시하다가 들어갔는데요. 바로 같은 아파트 40대 주민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4시간 만에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 남성이 경찰에 붙잡힙니다. 처음에 부인에서 우리가 CCTV 영상을 보여주고 폭행 장면을 보여주고 이래 하니까 층간소음으로 해결을 안 해줘서 감정이 쌓여가지고 싸웠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야 만취라고 하는데 본인의 그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방향을 틀고 들어가서 폭행을 하고 또 나왔다가 하는 이런 것을 3번씩이나 했다라고 봤을 때는 고의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술을 마셔 기억이 안 났다는 남성. 심신미약을 우려한 최 씨 할아버지 가족은 국민청원 게시판을 두드렸고 그렇게 공분을 사게 되는데요. 술 먹어서 자제력을 잃어갖고 하는 거면 그런 자제력도 없으면 나예요. 술 마시면 안 되잖아. 최 씨 할아버지가 결국 숨지게 되면서 검찰도 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같은 아파트 주민들은 단지 내 주거를 안내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모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이 이제 갑자기 이런 일을 돌아가셨다니 나 그게 참 마음이 아파. 하나의 좀 미안한 마음. 사람들이 이제 진짜 마음으로 딱 해더라고. 이번 사건이 전해지면서 아파트 경비원 분들도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는데요.
자, 경비원을 향한 이른바 갑질과 폭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아지가 형을 하면 똥을 싸놨는데 치아 놀래고 식사 중이니까 좀 이따 가서 보는 대로 치우겠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치워달래. 걸레 들고 저 앞에 가서 이제 찾는데 남자 부부가 뭔가 웃고 지나가는데 나도 70이 넘었지만 한 번은 못 알아들었어요. 공방을 하면서. 이게 소위 갑질이지. 하지만 이 같은 사건이 알려지더라도 딱히 달라질 건 없을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그때 뭐 깔짝했다가 또 그냥 뭐 밑에 그냥 붙이고 뭐.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서도 얘기한다고 따지고 있어요. 아파트 경비원 10명 가운데 4명꼴로 언어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자,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은 아파트 경비원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